시험하려다가 제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정보 시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이야기에 더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대기업 해성물류의 대표 윤정희는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해외 출장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힘으로 회사를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철저한 계획으로 업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 민호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정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빨리 말해. 이따가 중국 바이어 미팅이야. 결혼하려고요.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랑? 공항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이름은 수진이고. 민호가 말을 잊지 못하자 정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청소 일을 하세요. 찰칵. 정희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엄마, 수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새 식구를 책임지면서도 항상 밝게 웃어요. 정희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사랑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어. 현실을 봐야지. 엄마도 아빠 만났을 때 가난하셨잖아요. 민호의 말에 정희는 움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식당 종업원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 우린 이제 지켜야 할 게 많아. 엄마, 일단 만나는 건 반대 안 해. 하지만 결혼은 좀 더 생각해봐. 민호가 나간 후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부라니.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닐까? 민호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공항 청소 업체 대표 연락처 알아봐.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 며칠 후 정희는 평범한 청소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그녀는 인천공항 청소팀에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합류했습니다. 팀장은 정희가 내민 후한 사례비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정희는 청소 카트를 밀며 어색하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눈은 예리하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일까? 오후 3시 한 여성이 밝은 미소로 승객들에게 인사하며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또렷한 눈매. 저 사람이 수진이구나.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떨어진 휴지를 주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계속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줌마 처음 보는데 새로 오셨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해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 하거든요. 수진의 친절한 말투에 정희는 조금 놀랐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중 정희는 일부러 물통을 쏟았습니다. 수진은 달려와 자신의 걸레로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첫날 물통 3번 엎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의 도시락은 소박했습니다. 김치와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습니다. 아줌마도 드세요. 수진이 자신의 반찬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비싼 샌드위치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배불러요. 에이, 그래도 한 입만이라도요. 수진의 순수한 눈빛에 정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진짜 나눔이구나. 맛있어요.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제가 직접 담갔거든요. 가족이 많나 봐요? 동생 둘이랑 살아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힘들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요. 그리고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곧 결혼할 거예요.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내 아들 얘기를 하는구나. 오후 작업 중 한 승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러워? 제대로 청소 안 해. 실제로는 방금 청소한 곳이었지만 다른 승객이 어질러 놓은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청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수진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수진은 화장실로 들어가 혼자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하지만은 않구나. 정희는 그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곧 수진은 다시 밝은 표정으로 나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무렵 정희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어떻게 견뎌요? 익숙해져서요. 그리고 제겐 희망이 있거든요. 희망이요? 네. 남자친구요. 그 사람 만나면 하루의 피곤이 다 풀려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아직 모르지. 그녀는 수진을 더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희는 수진의 일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성실했지만 가끔 실수도 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잘못된 곳에 두거나 물을 너무 많이 써서 팀장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물 아껴 써야지. 이번 달 예산 초과됐어.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네. 그게 오히려 다행이야. 너무 완벽한 사람은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실수를 해도 솔직하게 인정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수진이 급하게 뛰어가다가 청소 카트를 넘어뜨렸습니다. 걸레와 세제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진짜. 수진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저 아이도 화를 내는구나. 수진은 급하게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빨랐지만 조금 거칠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아, 아줌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태도를 깨닫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줌마. 제가 좀 급해서.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대요. 선생님이 연락하셨는데 정희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도 사람이구나. 완벽할 수만은 없지. 빨리 가봐야 하면 가보세요. 아니에요. 일단 일 끝내야죠. 점심시간에 전화해 볼게요. 수지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불안한 게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점심시간 수지는 휴게실 구석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수야, 뭐 했다고 선생님이 연락하신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 싸웠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정희는 수진의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엄하고 때론 화도 내는 모습. 동생들 키우느라 저렇게 됐겠지. 전화를 끊은 수진은 한숨을 쉬며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네.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요.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줬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줌마는 자식 있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잘 키우셨겠네요. 저는 부모도 아닌데 애들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가끔은 화도 나고. 수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인간적인 면에 오히려 호감이 갔습니다. 오후 작업 중 수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걱정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런 수진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아이는 성인이 아니야. 때론 힘들어하고 화도 내고 실수도 해. 그게 진짜 사람이지. 정희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본격적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화장실 세면대 위에 일부러 5만 원짜리 지폐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수진이 청소를 하다가 돈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돈을 조심스럽게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하지만 수지는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여기 화장실에서 돈을 주웠는데요. 분실물센터에 맡겨주세요. 직원이 접수증을 내밀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연락 안 주셔도 돼요. 주인 찾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뭘 의심한 거지. 하지만 정희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해. 며칠 후 정희는 다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귀중품이었습니다. 고가의 명품 지갑을 일부러 의자 밑에 두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청소를 하다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안내 데스크로 가져갔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직하구나. 점심시간 정희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갑 주웠다며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다른 직원한테 들었어요. 돈도 많이 들어 있었다던데. 맞아요. 근데 제 거 아니잖아요. 수진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혹시 살짝 유혹 안 받았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동생 학원비도 밀렸고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요, 그 돈 쓰면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았어요. 양심에 찔려서요. 정희는 수진의 솔직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유혹을 느낀 건 인정하면서도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수진 씨는 정직하네요.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거 아니니까요. 당연한 거죠.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후에 한 승객이 수진에게 팁을 주려고 했습니다. 아가씨, 수고했어요. 이거 받아요. 1만 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수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받아요. 당신 덕분에 잃어버린 물건 찾았잖아요. 그건 제 일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승객이 여러 번 권했지만 수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돈에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왜 내 아들을 만나는 거지? 혹시 민호가 재벌 아들이라는 걸 알고. 정희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공항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행편이 결항되면서 수백 명의 승객이 공항에 갇혔습니다. 혼란 속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승객들이 소리쳤지만 모두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비켜주세요. 그녀는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진의 손이 노인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저걸 어떻게 알지? 인공호흡 도와주실 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혼자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반복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이마에 땀이 흘렀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할게요. 노인은 무사히 회복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진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가 다가가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네. 다행이다. 살아나셔서.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알아요? 예전에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교육 받았어요. 혹시 몰라서. 정희는 수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대비하는구나.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죠. 근데 사람이 먼저잖아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노인의 가족들이 달려와 수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들이 돈을 주려 하자 수진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전 그냥 제 일 한 거예요. 1시간 후 수진은 여전히 젖은 옷을 입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옷 갈아입어야죠. 감기 걸려요. 괜찮아요. 곧 퇴근 시간이에요. 그때 화장실에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피했습니다. 야간 팀이 할 일이야. 하지만 수진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정희도 따라갔습니다. 화장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변기에서 물이 넘쳐 바닥이 물바다였습니다. 수지는 장갑을 끼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모르게 수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줌마까지. 괜찮아요. 둘은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30분 후 화장실은 깨끗해졌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승객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겠어요. 정희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 평생 처음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퇴근길,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따라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어디 사세요? 경기도요. 1시간 반 걸려요. 이 밤에. 괜찮아요. 익숙해요. 아줌마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희는 수진이 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확신할 수 없어. 그녀는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다음 주에 식사하실 수 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왜요? 뭐가 문제예요? 민호야, 너는 수진이 우리 집안 배경을 알고 만나는 거니? 무슨 소리예요? 수진은 제가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아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저 우리 회사 이름도 안 말했어요. 그냥 중소기업 다닌다고만 했거든요. 왜? 수진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솔직히 우리 집안 배경 알면 수진이 더 위축될 것 같았어요.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럼 수진은 정말 민호 자체를 사랑하는 거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 가서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수진은 이해해 줄 거예요. 민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좋은 아이야. 성실하고 정직하고 따뜻해. 하지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서 견딜 수 있을까? 우리 집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상류사회의 복잡한 예절과 관계들을? 정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남편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친척들의 멸시와 무시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민호 어머니는 원래 식당 종업원이었대.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들. 명품 파티에서 느꼈던 소외감. 수진에게도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다음 날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나갔습니다. 수진이 출근하자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요. 남자친구분 가족은 어떤 분들이에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아직 못 뵀어요. 왜요? 남자친구 말로는 어머님이 회사 운영하시느라 바쁘시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해봐요. 무서워요. 제가 청소부라는 걸 알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것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어머니인데. 수진 씨, 혹시 나중에 남자친구가 사실은 재벌집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벌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 너무 소박하고 평범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헤어질 것 같아요. 정희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저랑은 안 어울리잖아요. 저는 학벌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정리하는 게 나아요.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겠구나. 정희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은 돈을 노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뭘 걱정하는 거지?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 대해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정희는 수진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해성물류 본사 20층 회의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김순자.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공항 청소복을 입은 채 해성물류 본사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맞나? 떨리는 마음으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수진은 20층에 도착해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정장을 입은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김순자 아줌마가. 아줌마, 수진이 어리둥절해하자 민호가 옆에서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민호 씨, 여기가 민호 씨 회사예요.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수진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는 왜 여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윤정희예요. 해성물류 대표이자. 정희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어머니입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수진 씨. 당신을 속였어요. 그럼 청소부는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시험한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솔직히 당신이 내 아들의 돈을 노리는 건 아닌지, 우리 집안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그래서 저를 관찰한 거예요? 일부러 돈도 떨어뜨리고 저를 시험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맞아요.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청소부라는 이유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냥 진심으로 민호 씨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뿌리쳤습니다. 민호 씨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수진아. 나도 오늘 알았어. 엄마가 이런 짓을 한 줄 몰랐어.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수진 씨. 정희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더 할 말씀 있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해요. 정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요.
나도 어머니로서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았어요. 제가 진심이었는데 시험을 당했다는 게. 그래서 당신이 더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올바르게 행동했어요.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수지는 말없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걸 당신에게서 봤어요. 순수함, 진심, 그리고 남을 향한 따뜻함. 정희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예전엔 당신 같았어요. 가난했지만 당당했고 남을 먼저 생각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과 지위에 취해서 진짜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요. 수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수진 씨, 당신을 우리 며느리로 맡고 싶어요. 진심으로.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정말 받아주시겠어요?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정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민호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수진아, 사랑해.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어. 오랜 시험 끝에 정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친척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청소부를 며느리로? 재벌가 체면이 말이 아니네. 정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수지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학벌은, 집안 배경은 그게 중요한가요? 정희가 반문했습니다. 수지는 세 식구를 책임지며 살아왔어요. 그게 진짜 교육 아닌가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청소부로 변장해서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놀라 외쳤습니다. 엄마가? 네. 처음엔 수진을 반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알겠더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정희는 폭우의 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노인을 구한 일, 물 넘친 화장실을 청소한 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눈 일들. 이 아이는 가진 게 없어도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부자예요. 친척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수진처럼 가난했습니다. 정희가 고백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동생들 학비를 댔죠. 그때의 나를 지금의 나는 부끄러워할까요? 아니에요.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수진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정희가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슬로건을 바꿀 겁니다. 사람을 남기는 경영으로. 무슨 뜻이에요?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겠다는 겁니다. 청소 직원부터 임원까지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수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가족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수지는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친척들을 대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하고 따뜻한 모습에 하나둘 마음이 열렸습니다. 식사 후 정희와 수지는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고마워할 건 나야. 내가 나를 변하게 해줬어.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의심받는 게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도. 정희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 쉽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내가 지켜줄게. 우리 딸.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회사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변합니다. 모든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쳤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거야. 사람이 우선이라는 걸. 6개월 후 민호와 수진의 결혼식. 정희는 수진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내게 준 거야. 이제 내 거야. 어머님, 행복하렴. 그리고 고마워. 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줘서. 결혼식장을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사람이지.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정희는 수진과 민호의 손을 잡은 채 걸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녀가 다시 찾은 삶의 의미. 시험하려다 오히려 삶의 진짜 가치를 배운 정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벌 여사장 윤정희는 며느리를 시험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부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빨간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